listening practice를 하고 있죠. 그 영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 귀가 트이고 리스닝을 완벽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닝을 내가 완벽하게 또는 이제 거의 거기에 준하게 하는 상태에서 내가 스피킹을 하기 시작할 때의 문장은 예전 문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결국엔 체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결국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썼던 이런 스피킹 할 때 썼던 문장들은 다 가짜 영어구나라는 것들을 영어 세상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그걸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인 클래스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20기 동안 오늘 125기 3회차죠. 총 6회차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1회차, 2회차 때 우리가 약간 베이직 컨셉트를 한번 다뤄보았다 그러면 오늘 3회차, 4회차, 5회차는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닝에서 어려운 것들은 리스닝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듣기가 그냥 어렵다. 그냥 소리가 안 들린다. 내 귀에 휙휙 지나간다. 음, 자, 그런데 그 나중에 막 리스닝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해보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좀 좌절을 하게 되고 부딪히는 곳은 연음입니다. 블렌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피킹을 할 때도 내가 좀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뭔가 팝업이 나타났네요. 자, 내가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내 발음이 문제인가? 또 발음을 교정해보면 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속도는 원어민이 얘기하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좀 느린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하려니까 연음이 잘 안 된다. 또는 나도 연음을 저렇게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 자, 연음이 좀 약간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포인트구나라는 것들은 다들 이렇게 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방법이 있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풀어볼 내용이지만 1회차, 2회차의 베이직 컨셉트를 다뤘던 건 연음을 우리가 원음 사운드와 거의 유사하게 발음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음들은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소리라는 게 사운드가 상급자 이상의 레벨이 되게 되면 조금 다른 영역들이 있어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소리는 내가 소리 내는 방식으로 내 귀에 들어와요. 소리라는 건 어, 물리적인 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된 무엇일 거예요? 자, 물리적인 소리는 하나인데 그 소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집단은 뭐 이런 언어를 쓰는 거고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집단은 저런 언어를 쓰는 거고 똑같은 소리가 있는데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소리를 사용을 하는 거고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해석해서 그 소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소리는 내가 소리 내는 방식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음 사운드를 지금 배우고 있다.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영어에 원음 사운드가 있을 거잖아요. 영어의 원음 사운드와 내가 비슷하게 내는 소리들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내가 비슷하게 내는 것 같은데 내 귀에 안 들어오던데요? 하는 건 내가 비슷하게 낸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비슷하게 내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음 사운드와 많이 동떨어진 소리들을 내가 내고 있다면 그 소리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발음이 구리다면 그 소리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내가 예상하면서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치껏 경험치가 쌓이니까 자, 눈치라는 것도 경험치가 계속 쌓이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맞출 수는 있어도 이게 청음이 됐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명확해요. 명료합니다. 그 원음 사운드와 비슷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그 원음 사운드가 어디서 조음이 발생을 했는지, 소리가 만들어졌는지 그 위치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운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사운드를 잡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단어에는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는 높음과 낮음을 단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를 우리가 phrase로 이제 듣게 되겠죠. phrase 안에서는 intonation이 있죠. intonation도 높음과 낮음인데, 이제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가 두 개 이상, 세 개 이렇게 될 때, up, down 이거나 down, up 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intonation이라고 하겠죠. 지금 stress, intonation,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sentence rhythm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sentence rhythm은 자, 오늘 이제 배워볼 내용이 sentence rhythm의 기초가 됩니다. sentence rhythm은 똑같아요. 높음과 낮음인데 높음과 낮음이 좀 반복이 되기도 하고 높음과 낮음이 반복이 됐던 것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생깁니다. 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어떤 부분은 높음 낮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크게 봤을 때 높음이고 어떤 부분은 낮음이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다시 높아지고 라라라 이렇게 되거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갔다가 마치 포물선처럼 다시 내려가고 라라라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센텐스 리듬인데 사실 up, down, down, up은 같습니다. 자, 제가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음, 스트레스는 강세죠. 강세. 그리고 intonation, 억양이죠. 자,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유니버설하게 하는 얘기를 우리도 그대로 한번 follow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리듬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장 리듬, sentence rhythm이 될 텐데 강세는 단어에서의 그런 어디가 높음이 들어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present 하게 되면 선물이잖아요. 현재도 되겠죠? 어디에 강세가 들어갔나요? 스트레스가 어디 들어갔어요? 정답, 이런저래 들어갔죠. 스트레스. 그런데 present 이렇게 발표하다, 표현하다 또는 뭐 이렇게 앞으로 던지다도 되나요? 자, 표현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일 때는 이음절에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resent처럼 up, down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줬는지 down, up 스타일로 그러니까 present처럼 down, up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줬는지 그 강세는 단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억양은 intonation이죠. intonation은 자, 자, 구라고 한번 phrase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rasing이 된 표현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phrasing이 된 표현 덩어리들, thought group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I, phone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폰이 아니에요. 갤럭시라고 할 때도 갤럭시 이러면 이건 단어가 아닌 거죠. I, phone 하게 되면 단어를 그냥 두 개를 따로 던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아이폰이란 말이 되고 아이폰 해주면 이건 나는 전화한다라는 말이 되고 자 이렇게 단어가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 이렇게 된 것들이 thought group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의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phrasing 해주는데 블렌딩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높음과 낮음, 낮음과 높음, 이 intonation이라는 거죠. intonation을 좀 크게 보게 되면 intonation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패턴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때 문장 속에서 문장이 짧던 길던 그때 우리가 sentence rhyth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높음과 낮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높음과 낮음은 전제가 있었어요. 자, 1회차에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생소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게 내가 찾던 건데 하셨었던 것이 있어요. 그 컨셉이 무엇이었죠? 네, 붙여 읽기입니다. 자, 그래서 높음과 낮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영어는 분절분절 해서 될 게 아니라 자, 붙여 읽기가 가장 디폴트 값이라는 거. 자, 우린 모두 이제 붙여 읽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스피치 블렌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높음과 낮음이 생긴다. 높음과 낮음을 단어 안에서는 강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단어 두 개, 세 개 이렇게 될 때는 intonation이라고 where to intonate 어디가 intonation이 들어가는 거지, 어디가 높음인 거지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문장 안에서 sentence rhythm이 되는 건데
나중에 내가 센텐스 리듬을 잘 가지고 놀게 되면, 잘 하게 되면, 문법을 생각을 하지 않고도 문법을 틀리지 않게 됩니다. 대박인 거죠. Why? 센텐스 리듬의 그것과 스트럭처와 센텐스 스트럭처, 문법의 그것과 스트럭처가 정확하게 거의 일치를 해요. 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자, 의미대로 이렇게 리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뭐 말을 할 때 뭐 노래하듯이 말을 하지는 노래처럼 들리긴 하죠. 멜로디가 들어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스피킹을 할 때 제가 오늘 서두에 내가 리스닝이 되지 않고 스피킹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리스닝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스피킹은 다 가짜구나 라는 걸 체험을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나중에 스피킹을 할 때 이 센텐스 리듬이 살아있으면 더 이상 내가 막 영작한다라는 노동을 한다. 아, 나 영어 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영어 안 틀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센텐스 리듬이 생기면 더 이상 발음을 막 내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주르륵 나오는 거죠. 자,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 단계 지금 가고 있고요. 센텐스 리듬은 어떻게 보면 약간 워너비 어떻게 보면 좀 이 완성형의 어떤 영어의 모습일 텐데 이게 멋지다고 해서 이것만 따라가면 이것도 되게 가짜 영어인 건 물론이거니와 되게 좀 듣기 싫은 영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뭐 정말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카피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 노래 카피 하듯이 할 수는 있겠죠. 어떤 일부분의 정도, 그러니까 제가 제한된 분량을 어떤 장면 같은 것들. 근데 이걸 언어라는 건 이 뭐 제약 없이 내가 이해하고 표현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범위의 문장들을 그렇게 다 카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드를 막 따라하면서 이제 리스닝이 되는 건 미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또는 내가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듣기가 된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자, 제가 조금 중구난방을 하고 있네요. 근데 난 미드를 가지고 이건 스피킹용이니까 나는 스피킹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스피킹을 반드시 이뤄낼 테야 하면서 정작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씩 카피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써야지. 근데 우리가 기억력에 의존해서 이 컨버세이션을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기억력이 그렇게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좌절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외워서 카피를 해서 멜로디를 본따서 쓰는 문장과 내가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문장과 너무 갭이 커요. 따라하는 건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모방해서 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얘기하면 코리안 악센트는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센텐스 리듬을 그냥 흉내내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방법이 효율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센텐스 리듬을 결국에 잡기 위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원어민들이 배려 영어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끼리 본토 발음으로 막 발음할 때의 속도, 그 속도를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지금 리스닝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로그인 클래스 125기죠. 우리 3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닝 특강을 1회차부터 6회차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건 배려 영어가 아니라 원어민 영어 그 속도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 클래스의 목표입니다. 자, 앞에 서두가 조금 TMI도 들어가고 조금 길었는데요. 자, 교재 준비되신 분들은 교재 오늘 5페이지, 자, 오늘 2교시에서 중점적으로 5페이지, 6페이지 연습을 해볼 겁니다. 1교시에서는 좀 사전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컨셉을 우리가 잡기만 하면 상식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교재가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에 교재를 올려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 희생. 어, 희생은 뭔가 뉴트럴 미닝이 아니고 약간 네거티브 미닝 같이 들리죠? 네거티브 한 거 말고 뉴트럴한 대가. 자, 그리고 희생이라고도 쓰이고요. 자, 영어 표현은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연습 문제로 계속 나갈 예정이니까 계속 저하고 practice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자, 이 의미도 잘 잡아주시고 오늘 연습 문제 꼭 입에 붙여주세요. 음, 자, 엄청난, 크다는 거죠. 여보, 응. 나좀 봐봐. 왜? 자,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네, 자,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직역하면 자, 거꾸로 직역이죠. Huge amount. 자, 대가라는 말이 뾰족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많은 거란 거죠. 자, 그리고 huge sack. 자, 채팅창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뮤트를 끄시고 또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저하고 이제 연습을 해볼 텐데 먼저 제가 쓰지 않고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잡아보세요. 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두 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henomenal leg, phenomenal leg. 자, 어떻게 캐치를 하셨나요? phenomenal leg. 자,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이라는 얘기입니다. Wow, how did you do it? It must cost you a phenomenal leg. 어떻게 그렇게 이걸 다 하셨나요? 되게 좀 많이 희생하셨겠어요. 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음, 교재를 제가, 음, 네. 음? 제가, 교재가 페이지가, 잠시만요. 페이지 수를 말씀하셨군요. 어, 교재 PDF 파일 밑에 보면 하단에 우측에 보면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PDF 파일 자체에서 카운팅을 하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카운팅을 하는 페이지 수는 6페이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하단 우측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5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Right. 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혹시 캐치를 하신 분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뮤트를 끄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엄청난 대가, 자, 엄청난 희생. 보통은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와우, 와우. How did you do it? That's the question. I'm gonna lick. I'm gonna lick.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표현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뭔가 이렇게 잠깐 고장이 난 것 같아서 제가 잠시만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다리라는 거죠. 팔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데 이걸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 그리고 보통 비용을 표현할 때 적은 비용이 아니라 큰 비용을 얘기할 때 이걸 쓰는구나 라고 잡아주시고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근데 이걸 연습을 하려면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린 붙여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붙여 읽어야 돼요? 자, 관사와 소유격은 디스트레스 된다. 자, 한 번씩은 내 귓전을 때리는 누군가의 메시지였던 것 같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on, arm 이건 두 단어를 읽은 거예요. 자, 붙여서 발음해야 되겠죠? 그러면 up, down일까요? down, up일까요? 정답, 그쵸? down, up 해주시면 되겠죠? why? 자, 소유격이나 관사는 비슷하게 똑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an arm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an arm. 자, 크게 하시고 있으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unarm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음, 이걸 unarm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높음으로 하게 되면 unar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downup으로 unar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다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a leg, a leg, a leg, a leg, a leg 이렇게 하지 않는다. a leg, down up 해주셔야 돼요. a leg.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뮤트를 끄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만큼 제가 이제 캐치를 하고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지난 시간에 다들 뭐 이렇게 많이 참여들 해주셨죠. 정말 어떻게 보면 와, 정신없을 정도로 근데 제가 다 잡아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조음점, 자음 조음점 연습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연습 문제들 제가 드릴 때 내가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충분히 좋으시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발화 또 이렇게 실제로 스피킹을 해보시면 그 발성이라든지 연음 부분을 제가 바로 캐치를 해서 잡아드리면 그게 또 훨씬 또 나한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 arm, 어남, an arm and a leg. 어나물래, 그쵸. Tôi 일단 đó 좋습니다. mẹ nó là 좋습니다. Awesome. 자, an arm과 a leg를 먼저 잡아볼게요. An arm, 어남, a leg. 얼렉, 자, 우리는 an arm과 a leg를 잡았습니다. 자, 이 연습 문제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소유격과 관사를 다운시킨다, 디스트레스 시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A and B를 읽을 수 있느냐입니다. 또는 A or B를 읽을 수 있느냐. 자, 이 우리말식으로 순화시켜서 발음을 한다 그러면 A and B는 A and B가 되겠죠. 제가 좀 과장은 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말은 분절분절해서 해야 되고 모노톤으로 다 찍어줘야 돼요, 강세를. A and B라고 하죠. 또는 A or B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and와 or는 스트레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토네이티드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죽여서 읽는 게 더 힘들어요. A하고 이렇게 숙여야 되나요? A and B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렵잖아요. 자, 이걸 연습을 하실 때 하시는 방법은 A와 B를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A and B 연습해보고 A or B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한국어로 읽었어요. A and B, A or B. 자,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이때 박자가 중요해요. A and B and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치 A와 B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A, B, A, B.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A, B 하시고 and가 지금 이 박자, 이 읽었던 이 타임스팬,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and를 넘는다고 해서 다시 A and B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 B, N, B. 자, 이러면서 and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영어를 하라는 거구나. 다시 한번 A, B 박자를 잡는 겁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A, B 그리고 end를 A, B, 중간에 A and B. A, B. A, B, A, and 그쵸? B. 정답.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 and B 읽으셨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A, B 해보신 다음에 or도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A, B, L, B. L, B, M, 정, B. 정답.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and와 or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넣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연습을 오늘 집중적으로 해 나가게 될 건데요. 자, 이 연습 문제 어나메널 레그를 읽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 그쵸? 관사와 소유격은 distress. 그래서 arm이 아니라 an arm, leg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 자, 그러면 마치 이 and를 읽기 위해서는 처음에 an arm and a leg를 읽으라 그러면 an arm and a leg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혀가. 근데 an arm and leg, an arm and leg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시고 A, B 하듯이 an arm and leg, an arm and a leg 한번 해보시겠어요? an arm and a leg. 어남, 어나만 어나메널렉. 정답. 어나무노렉. 자, 이거 어나메널렉. 잘하셨어요. 이게 막 꼬이는 것 같지만 되기 시작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다들 잡으셨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진짜 연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1회차에서 2회차에서는 베이직 컨셉트를 잡았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연음, 이렇게 스피치 블렌딩이 들어가는데, 자, 이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뭐야, 이게 노래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어, 비단 이렇게 and를 우리가 단어 하나를 넣었잖아요. 단어 하나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단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박자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영어에도 박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겠지만 템포라는 말로 제가 자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연습을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다른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녹화본 들으실 때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테니까. 근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내 혀 끝에 걸린다. 그리고 귀에 걸린다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건 연습 문제입니다. An arm and a leg. An arm and a leg. An arm and a leg. 자, 크게 해보시겠어요? An arm and a leg. 어나무노렉. 정답. Awesome. 어나메널렉. 다들 어나메널렉. 되시죠? 정답. 그쵸? An arm and a leg.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부터 갑자기 이제 원어민 스타일로 원어민의 속도 뭐 이렇게 바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원어민들은 unarm을 우리가 지금 연습했던 것처럼 downup으로 똑같이 합니다. 달라지진 않아요. 기본은 똑같으니까. 영어 소리의 기본 변하지는 않습니다. downup으로 unarm. 근데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낮은 것일 수도 있고 높은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내용어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타임 스팬을 늘려서 발음을 해요. 길게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길게 발음하는 걸 unarm 한 다음에 unarm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좀 일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on이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정신없이 들리거나 너무 원어민 소리로 들리거나 너무 굴러간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현상 때문인데 저는 보통 이걸 피칭합니다. 당겨 읽기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이거 이런 연습 문제구나. 자, 그걸 이제 제가 시연을 잠깐 해볼게요. 그런데 그냥 원어민이 피칭하듯이 당겨 읽기 하듯이를 그냥 따라 하시기보다는 기본값, 소리의 기본값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인토네이션이죠. down, up, an arm, an arm. 이건 마치 on과 arm이 균등하게 속도가 그러니까 균등하게 박자가 이렇게 고루고루 분배된 것 같잖아요. 속도가 비슷하죠. on과 arm이 an arm. 그런데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는 arm을 좀 일찍 던지더라. on이 끝나기 전에 an arm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an arm. 어레이그도 어나, 그쵸? 자, 그리고 on 하고 나서 arm을 an arm 이렇게 뒤에서 느리는 느낌보다는 an arm 자,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먼저 기본값을 먼저 연습해 주시고요. an arm. 그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하되 이제 on이 끝나기 전에 arm을 던지는 느낌입니다. 자, 두 번 해볼게요. an arm, an arm, an arm. 자, 한 어나, 번씩. 네, 그런 정답. 그렇죠. 그래서 a leg도 a leg. 이게 이제 약간 배려 영어의 기본값이죠. 배려 영어의 속도라고 하게 되면 a leg를 leg,
leg 하니까 마치 어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서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 있고 이렇게 소리를 하나씩 잡아가다 보면 사라진 것 같은 소리,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소리 또는 발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소리들이 너무 클리어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면 그렇게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대박이겠죠? 자,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스피킹과 이런 뭔가 이렇게 그 인토네이션, 리듬감, 발음감 이런 것들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arm, a leg, an arm and a leg. An arm and a leg. 그렇죠? An arm and a leg. An arm and a leg. arm and a leg. 정답. An arm and a leg. 정답.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연습 문제 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자, 이렇게도 물어봐요. 자, 그 How are you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말 대신 Have you been? What have you been up t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자 한번 볼게요. 자, 단어가 생긴 것과 How have you been? 그러면 이걸 How have you been? 자, 인토네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How가 높음이 들어가니까 How. 그 다음에 have you는 down업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의문문의 인토네이션을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have you 이렇게 하거든요. How have you been? 이렇게도 말을 하는 사람 있죠? 이제 그 ELL 클래스나 ESL 클래스에서 그 완전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non 네이티브 학생들에게 티칭을 할 때 또는 완전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How have you been?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겠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말과 글은 소리가 아니 글은 소리가 없죠. 말과 글은 좀 다른 스타일로 존재하죠.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는 특히 우리가 사운드가 영어 사운드와 우리 사운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사운드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 말과 글의 스타일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근데 말을 할 때 아무도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잘 찾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말을 막 버벅거리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 Have you been?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여져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된 거지? 뭔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단어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have you 이렇게 마치 한 단어처럼 발음하고 여기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앞에 있는 단어 3개보다 훨씬 천천히 얘기를 하죠. been. 자, 여기도 그래요. What have you? What have you been up to? 영어는 단어의 개수, 단어 수가 문장을 읽는 속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So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문장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어디가 더 길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더 길죠. 첫 번째 문장이 길다고 해서 더 길게, 더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말을 빨리 한 거 아니에요? 자, 말 빨리 한 거기도 하겠죠. 자, 문장 길이와 상관없이 영어는 빨리 말할 수도 있고 천천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단어 개수 때문이 아닌가요? 단어 개수와는 별개로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뭉쳐지는 부분 있죠? 이게 우리는 일단 연음을 배우고 있고 블렌딩이 되어서 그렇기도 한데 속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블렌딩이 되고 그냥 세 단어니까 물리적으로 세 단어니까 단어 하나에 1초면 3초. 단어 하나에 1초니까 단어 3개, 죄송합니다. 제가 막 뒤죽박죽 얘기를 했네요. 단어 하나에 1초니까 단어가 3개면 3초. 단어 하나에 1초이니까 단어가 2개면 2초.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어가 3개라도 1초가 안 될 수도 있고 단어가 하나인데 1초 이상. 제가 아까 타임 스팬 느려서 남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like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인데도 1초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have you been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ave you been? 그렇죠. have you been이죠. I've been. 그렇죠. have you been. 자, 이거를 어떤 연습을 할 건지 같이 한번 적어보고 다 같이 anomalous leg 연습 문제 하나 잡았고요. 자, 오늘 1교시 마칠 때까지 anomalous leg과 have you been 이 두 가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가 하나. 자, 우리는 글자지만 영어에서 단어가 맞겠죠? 단어라고 표현해야 맞는 말이겠죠.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단어 개수대로 비례해서 문장 읽는 속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편의상,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편의상 1초 걸린다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1초. 제가 박자라고 얘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자. 자, 그래서 박자가 오늘 사실 트레이닝 하고 있는 핵심인데, 박자를 영어로 제가 왜 이 단어를 골랐는지는 연습하시면서 바로 이거 템포 맞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또 왜 그런지를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템포. 자, how have you been? 자, 이걸 편의상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걸 1초라고 했을 때, 자, 꼭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렇다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0.5초. 여기가 단어가 하나임에도 2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많이 가져가네요. 그렇죠? 자, 이 연습을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연습을 하기 전과 이제 이 연습을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그 후의 시점과 아마 영어가 좀 많이 다르게 소리가 그리고 내 혀가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정답, have you처럼 하는 거죠. Right. 자, 그거 바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박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뭐 그 말이 그 말이라서, 자, interchangeable하게 사용을 해도 무난해요. 자, 그래서 뭐 혹시 1박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0.5박이 되고 여기가 0.5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박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문장 하나를 한 박자에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퍼즈 없이 이렇게 붙여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부분은 단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도 뭐 0.5박, 어떤 데는 단어가 하나, 두 개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0.5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고, 다음 회차, 4회차 때는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랜덤하게 그런 게 아니라 플레이스먼트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게 의미와 플레이스먼트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우리는 지금 소리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 문법하고도 그래머하고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영어가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구나라는 걸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블렌딩 한번 가보기 전에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 우리가 더블 체크해 봐야 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부분을 제가 틀리게 발음했나요? how. 자, 우리는 1회차 시작할 때부터 제가 I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I 이렇게 이중모음이 I 이렇게 모노톤으로 되면 완전 코리안 악센트가 되는 거고, 스테어케이스 스타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와 이도 I 이렇게 하지 않고 I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내가 해봐야지 그런 소리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알파벳 A도 A가 아니라 A구나.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이제 복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하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how도 마찬가지로 how가 아니라 how입니다. 자, how는 너무 우리가 우리말로 노하우, how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말로 들어와 있는 외래어는 발음 한번 다 의심해 보세요. 다 틀렸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how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어 이제 발음 잘 하시다가 how 할 때 갑자기 how you 이렇게 코리안 악센트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how 이렇게 잡아주세요. have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발음이 H 발음도 어렵고 V 발음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티가 나는 건 틀리면 티가 나고 틀리면 이제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 반대로 이제 내가 발음을 잘 하게 되면 H 사운드와 V 사운드를 조금 못해도 커버가 되는 건 이 모음 발음입니다. 모음 발음이 전면 발음이 있고 후면 발음이 있으면 후면 발음이에요. have가 아니라 have 해주셔야 돼요. how, have. 자, U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U가 you 이렇게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 사운드는 you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자, B는 자, 예전에는 영어가 아주 옛날에는 이걸 장모음으로 발음도 하고 뭐 영국식은 장모음이다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요즘에 컨템포러하게 현대 영어는 모두 이제 거의 다 Americanized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단모음입니다. 발음을 been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been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생긴 건 철자는 장모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been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Have you been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have you를 먼저 떨어뜨려 볼게요. 자, have you를 먼저 이제 블렌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오늘 의문문 인토네이션 잡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down으로 잡아주세요. Have you? Have you? Have you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how가 앞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데? How have you? 한번 해볼까요? How have you? How have How you? have you? I have you. 네, how have you? 자, 이걸 how view처럼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을 한번 써놓고 보겠습니다. How 하시고 have인데 이게 how have가 how처럼 이렇게 축약이 contraction이 되버렸네요. How 그리고 view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ve you? 자, 낮아졌다가 다시 have you? 한번 해보실까요? Have you? Have you? Have you been? Have you Have been? you been? Have 네, you? Have you 일단 been? awesome. 우리가 결과적으로 0.5초, 0.5초로 다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어가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연음을 다 정리하고 외워서 이렇게 발음을 할 게 아니라 나는 how have you를 다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한다는 느낌인데 have you been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자유자재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음은 결론적으로 소리는 have you been 이렇게 나는 거라는 걸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 어떤 거냐면 how have you를 이제 0.5초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게 have you 되는 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been, 그러니까 bean과 have you가 같은 속도로 발음이 나는구나. 이 연습을 이제 계속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끝났을 때 have you been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그냥 결과적으로 제가 how have you 이렇게 해서 have you been 이렇게 되는 걸 제가 가이드를 드렸고 같이 연습을 해봤지만 오늘 2교시에서 연습해볼 이제 템포 연습, 플레이스먼트 잡아서 단어 3개, 4개를 이렇게 단어 하나만큼 빨리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have you been이 다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1교시를 마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자, 여유가 있어서 제가 연습 문제를 자, 연습 문제는 2교시에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고 좀 더 연습을 충분히 해볼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소개를 드리고 1교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unimportant thing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인토네이션 말고 something important의 인토네이션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명사 덩어리예요. 이걸 something
important 이건 두 단어를 따로 읽은 겁니다. 자, 한 단어로 읽으려면 또는 이제 센텐스 안에서 내가 어떤 표현으로 인식이 되려고 하게 되면 붙여읽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붙여읽기를 하게 되면 높낮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건 up, down이니까 나 down, up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건 up, down일까요? down, up일까요? 자, 1번 up, down 그러니까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읽는 거다. 1번. 그게 1번. 자, 2번은 down, up이다. something important.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something important.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뮤트를 끄시고, 자, 1번이다. 1번. 자, 1번과 2번 막상막합니다. 자, 1대1입니다. 1번. 네, 1번이 두 표를 얻었어요. 자, 둘 다 사용을 하죠. 아마 2번을 자주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영어를 좀 많이 들으시는 상황에서, 뭐 영어를 자주 사용을 하시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시거나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2번. 나도 2번 써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영어 많이 듣는데, 1번. 그쵸. 1번과 2번이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해석도 좀 달라집니다. 자, 지금 제가 명사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something important. 자, 그리고 우리는 something important를 2교시에서 연습을 이어서 해나갈 겁니다. something important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이 down, up이었죠. 이번은 up, down. 자, 필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눈에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캐치를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명사 덩어리로 읽을 때의 인토네이션은 패턴이 명사 덩어리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2교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패턴은 첫 번째 패턴, a happy accident. 형용사, 명사 있는 것. 그거는 up, down으로 처리를 합니다. happy accident. 자, 명사 덩어리의 패턴 두 번째, something important.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토네이션의 패턴은 같아요. up, down입니다. 그리고 단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 하나, 둘, 셋 이러면 마치 자, 높음, 중간 높음, 낮음 이런 식으로 미래도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가 명사 덩어리예요. phrasing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읽을 때는 높음과 낮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읽게 되고요. something important 하게 되면 down up을 하게 되면 이건 명사 덩어리가 아니라 문장을 읽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 이건데 그냥 이걸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인식이 됩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죠. something important은 중요한 것. something important는 something is important. 자,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뉘앙스는 같나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른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보니까 문법이 보이네? 라고 해야 돼요, 사실. 자, 그 부분을 한번 커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자, 이렇게 something important 했을 때 이게 보어니까 보어, explaining part는 다시 한번 이렇게 높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문법을 볼 때 4형식이 있고 5형식인데 5형식의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이래서 올라가는 거네. 이런 것들까지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네. 사실 상식적인이었던 거네. 라고까지 나중에 잡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체험을 해보실 텐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교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잠시 break, 10 minutes break,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자, 11시 4분부터 2교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연음 연습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